네, 지금부터 2025년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네, 먼저 바쁘시고 오늘 날씨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설명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기업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저희가 간담회를 작년 10월 정도 했으니까 한 석 달 정도가 벌써 지났네요. 그때도 뭐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참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거의 90% 이상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도급 쪽은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담당하는 기업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시구나 생각도 했는데 오늘도 거의 자리가 다 찰 정도로 아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아무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 담당자분들께서도 협약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 설명회가 협약 업무에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 식순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3시 30분에 시작해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올해 협약이행평가 일정, 평가 기준,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저희 협약평가 담당 사무관님이신 송지현 사무관님께서 하도급 예규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저희 원 이한나 하도급 대금 연동 지원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의 내용 및 협약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되는 대로 취합된 질문들을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부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공정거래법규 준수와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 약속의 표현이 바로 공정거래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고 작년에는 180개 기업이 하도급 협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는 등 매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면밀한 이행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협약 체결을 통한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들의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설명 자료집에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주요 평가 인정 사례,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적 자료 제출 방법 및 신규 양식 안내, 협약 예규 개정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 자료집이 향후 실적 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별도 마련하였으니 협약사와의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 체결 확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설명회를 기점으로 2025년 협약 이행평가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만큼 금년도 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저희 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정원 한장원 상생인력 실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참석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리 옮겨서 1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앉아서 보니까 진짜 더 많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션 첫 번째는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집을 토대로 올해 협약이행 평가 일정 등 중요 사항들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평가 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설명 자료집을 개정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시면서 자료집 받아보셨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협약 포털 시스템에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담당자분들께서 이미 단연간 평가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저희 책자나 아니면은 이 설명드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설명 자료집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나서 좀 추가로 변경되거나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부분을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 자료집 역시 오늘 좀 직접 와주신 분들께는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인쇄를 많이는 하진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추가로 배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파일 자체는 저희 협약 포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설명 자료집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하고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 2024가 2025 정도만 바뀌어가지고 혹시나 작년 설명 자료집 보시고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책자를 저희가 목차 부분부터 간략하게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파트 4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협약 평가 전반적인 내용과 일정 등 개략적으로 이제 저희 협약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신청 자료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파트 2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적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개요, 그리고 실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평가할 때 점수 득점이 됐다, 아니면 좀 인정되지 않았던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마련한 양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한 파트 2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설명 자료집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 3은 저희가 업종별로 조금씩 평가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일람표입니다. 네, 요거는 평가 기업 업종에 따라서 한 번씩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포털 시스템이 당초에는 좀 간담회 때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올해 좀 작년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좀 바로 사용을 하고자 했으나 좀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당초 예상했던 것들보다 좀 수정 사항이 좀 더 발생도 하고, 특히 그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올해 그 상반기에 진행하는 협약 동반 성장 지수의 평가로는 좀 활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아무래도 비지수 기업들,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협약 평가 신청해 주시는 기업들부터 저희가 좀 신규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 자료집에는 저희가 매년 좀 이렇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준에 있는 좀 고이드 포털을 어떻게 접속하시고 업로드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작년에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좀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조금은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이번 평가만 잘 활용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좀 더 제출 내지는 협약 평가에 대한 안내가 좀 더 고도화된 걸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잘 다듬어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올해까지는 이렇게 협약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별첨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저희 공정위 사무관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올해 작년 12월에 좀 개정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예규 전문을 좀 담아봤습니다. 다만 예규는 아시겠지만 저희 올해 평가할 때에 이 한 권으로 좀 준비를 다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올해 평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개정된 지금 올해 평가에 해당하는 예규고요. 그리고 새롭게 바뀐 예규 내용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들도 공정위 보도자료 내지는 저희 협약 포털에 같이 설명 자료에 있는 게시글에 올라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저희 컨셉은 이 한 권만 있으면 올해 이제 평가하시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도록 좀 구성을 해봤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좀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페이지를 다 말씀드리는 건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그거를 좀 따라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고, 여기 이제 PPT 내지는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어차피 저희 설명 자료집을 PDF 본으로 떠가지고 한 거다 보니까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제가 말로 좀 설명하는 걸 충분히 귀로 들으시면서 책자를 따라가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시면서 듣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페이지 저희 협약 이행 평가 개요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 협약 이행 평가 대상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협약 체결 하셔가지고 1년간 협약사들과 꾸준히 그 평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행평가 기준은 아시겠지만 공정위 예규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된 걸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견기업이랑 저희가 일반 대기업 기준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중견기업이로서 좀 평가에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전 연도, 그러니까 매출 기준 연도로는 23년인데요. 기준은 매출액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이런 대기업과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했을 때 2조 원 미만인 경우를 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내지는 실제로 대기업하고 발생한 매출액을 좀 제외한 실적 자료까지 같이 보고서야 저희가 중견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한 가지 바뀐 부분이 물론 오늘 참석해 주신 대부분의 기업인 이제 동반성장 지수 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자발적으로 협약 평가를 참여해 주시고 계신 비지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몇몇 기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변경된 것이, 저희가 실적 기간을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하지만, 하반기에 진행하는 비지수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끝나고 진행하다 보니까 실적 기간 자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봤다면, 이렇게 좀 실적 자료 준비하시는데 좀 애로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협약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2개년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좀 공정위하고 얘기가 된 게, 동반성장 지수 기업과 동일하게 실적 평가 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하반기에 있을 비지수 기업 대상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1년간 하는 것들을 좀 맞추다 보니까 올해 한해서는 아무래도 작년 상반기에 했던 평가들이 한번 중복으로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가 등급인데요. 저희가 등급은 아시겠지만 예교에 있는 대로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외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지금 좀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자발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신청까지 해주셔가지고 하는 마당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동반위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지 공정위에서 좀 마련한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기업들이 체감하는 좀 혜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꾸준히 다른 기관하고 어떻게 보면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과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평가부터는 좀 우수 기업 이상인, 그러니까 우수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는 보증보험을 좀 받으실 때 보증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끔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좀 어느 정도 혜택이 될지는 좀 마지막으로 지금 막바지 협의가 중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평가 결과부터는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이런 좀 공적인 좀 기관과 함께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좀 금융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보증기금 내지 여러 가지 보증재단하고의 하는 게 아마 첫 시작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협약 평가가 거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협의되는 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센티브 통지를 나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기업 내에서도 이 부분들이 협약을 잘 받으면은 그래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드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꾸준히 좀 이런 것들은 찾아보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도 저희가 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좀 상반기 중에는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포털에 업로드할 자료는 내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이행 계획이랑 협약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는 저희가
그 좀 양식 변경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초에 설명회를 하기 전에 포털 통해서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런 자료들을 좀 이번에는 공용 메일로 받도록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포털에는 이미 지금 잘 업로드를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작년 이제 협약 신청서 그리고 체결했던 대표 협력사와의 협약사 사본 그리고 매출 기준 연도는 올해는 23년입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의 손익계산서 한 부 그리고 실적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실적 자료들은 1월 말까지 앞에 있는 서류들을 잘 등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기업 일괄적으로 2월 1일자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좀 넘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2월 1일부터 한 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실적 자료 포털에 잘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은 실적 자료 제출하실 때 필요한 제출 자료 양식 모음이라 해가지고 게시글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양식들 뭐 비교표나 총괄표 같은 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2월 말까지 잘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년에 이행평가 관련된 서류로서 이제 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조정원 저희 공용 메일로 제출되는 것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좀 따로 받는 것들은 안내는 해드렸는데 일단 실적 평가를 좀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1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다른 서류들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협약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담는 어떻게 보면 공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2월 첫째 주부터 담당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담당자 배정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실적 자료 받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담당자 배정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요청 공문을 좀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자료로 요청드리게 된 협약사 리스트 역시 이번에는 그 1월 말까지 저희 메일로 통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은 이번에 좀 확정된 협약사 리스트를 저희 평가 포털에 올려놨는데요. 이 부분의 히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10월에 개최했던 설명회 통해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약의 당사자가 다음 페이지에도 좀 명시되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급 사업자 내지는 비하도급 거래라고 했을 때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약을 많은 기업하고 체결하고 좀 평가를 받겠다는 좀 그런 좋은 선의로서 이렇게 평가 대상을 올려주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협약의 당사자 내지는 협약의 좀 실질적인 그 평가하게 되는 취지를 좀 바라봤을 때는 협약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일단 맞다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교에 있듯이 매출액 정보는 좀 협약사들의 매출액 정보는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좀 바뀌게 된 양식에는 매출을 좀 업로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번 11월 달에 좀 받아 보니까 특히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까지는 좀 확인이 어렵다는 것에 좀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액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어차피 협약사 당사자에도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일 때 5천억 미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협약사를 본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사 리스트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매출액 정보를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칸을 좀 드롭박스 형태로 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중견기업이라도 5천억 미만이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약 평가를 담당하게 되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받아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좀 대기업하고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저희가 그 드롭박스에는 그 대기업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기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지만은 이번
평가 때부터는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가고의 형평 내지는 이게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을 잘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저희 하도급법에 기반한 평가라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대기업과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대기업들이 협약사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협약사 리스트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정이 되지 않으면 평가할 때 좀 감안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견기업 확인서도 좀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거는 대상 기업에 한해서 받도록 합니다. 저희가 일반 기업일 경우에는 제출해 주실 필요 없고 당연히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중견기업에 한해서 중견기업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페이지에서 이행평가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견기업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2조 원 미만인 경우가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말까지 협약 포털에 올려주시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중견기업 여부를 2월 달에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1월 말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3월부터 본평가를 진행할 때 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일반 대기업으로 평가를 받을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하고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좀 평가를 받길 원하실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조정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올려주셔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평가 기업을 중견기업 여부로 평가할지를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월 말까지 모두 좀 제출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효율성 증대와 특히 효율성 증대 다른 것보다 이제 일감 개방도 실적에서 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3월 말까지 좀 감사 보고서 확정돼야만 이게 확인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4월 말까지 제출받는 자료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들 역시 4월 말까지 제출을 좀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효율성 증대 평가는 상대 평가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말까지 제출해 주신 걸 토대로 저희가 5월 초에 5월 중순까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기업들의 업종에 맞게끔 상대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미 그때 순위가 다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4월 말 이후에는 이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가 점수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로서 좀 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2월 말까지 받는 것과는 별개로 좀 두 가지 지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평가에 저희가 좀 두 번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에도 저희가 4월 말까지 받는 거를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4월 말까지는 좀 충분히 모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협약 체결 관련된 서류입니다. 좀 체결 관련된 서류는 일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조정원 메일로 좀 받도록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약 포털 자체가 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재구축된 포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평가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가 잘라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공용 메일로 받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반기에 평가 포털이 이제 구축이 되면 이번 협약 체결 관련된 자료부터는 업로드를 재구축된 포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협약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새로 구축된 걸 보면 평가 연도별로 잘라서 협약 그 관련된 체결 서류에 대한 진행 단계라던가 아니면 평가 접수된 것을 저희가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바로바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탭도 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번에 평가 접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참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좀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체결 관련된 서류 역시 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용 메일로 좀 받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메일로 받을 때 조금씩 물론 저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니까 좀 메일 계정상의 해킹 같은 것 때문인지 실제로 좀 수발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포털에 있는 거는 좀 바로바로 아직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공용 메일로 받는 것들은 좀 제출해 주실 때 제출했다는 거를 한 번이라도 좀 배정된 담당자에게 좀 말씀을 주신다면, 뭐 아니면 뭐 협약 체결 관련된 서류는 저희 뭐 전체 이제 대표 번호로도 좀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서로 이런 부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한 번 더 더블 체크가 필요하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좀 앞에 네, 그 협약 저기 유의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 아까 협약사 리스트 때문에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 당사자 요건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협약 체결을 좀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식 보내드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1월 말까지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년도 12월까지의 협약사 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저희가 협약 평가라는 이름으로 했던 엑셀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8일까지 제출이 필요한 올해 협약 체결했던 기업의 리스트가 양식이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양식 잘 보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협약사가 그렇게 대동소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협약 평가를 위한 작년 말 기준의 협약사 리스트랑 올해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체결했던 1월 초에 체결한 협약사 리스트가 좀 구분이 되고 구분을 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실 때 협약사의 좀 협약 당사자 요건에 맞춰 가지고 좀 접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평가 일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하긴 했지만 좀 구두로 설명드릴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청 공문 1월 말까지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적 자료들도 2월 말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 공문이 1월 말까지 접수되면은 늦어도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저희가 담당자들 다 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담당자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실적 자료들 잘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로드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출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당자하고 배정된 담당자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잘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제출된 걸 가지고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바뀐 부분이, 저희가 협약 예규에 있는 것처럼 일단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좀 절차를 좀 선회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에 한해서 현장 평가 일정 조율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좀 안내가 됐는데,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이제 동반이하고 함께 이제 그 평가 발표되는 10월보다는 땡겨서 뭐 늦어도 9월 초중순에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를 보도자료라도 배포해가지고 발표해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올해는 최종적인 협약 평가 일정을 8월 안에 모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봤을 때 모든 기업에 현장을 나가서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점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거의 한 4, 5년간 이렇게 이제 협약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기업분들께서 서면으로도 충분히 잘 내주시고 있고, 사실상 서면으로 본 것 내지 저희 현장에 가서 보는 좀 일정 부분의 샘플링 평가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예규에 있는 것처럼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필요한 기업, 저희가 일단은 올해 신규 평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좀 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일정 업종별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렌더링해서 좀 평가를 진행하려고, 현장 확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3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충실히 평가를 진행하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아마 5월 초 정도부터 개별 기업 담당자분들에게 좀 일정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현장을 나가서 좀 평가를 마무리해가지고 저희가 6월 말까지 평가 결과 취합하고 또 법 위반 사실도 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거쳐가지고 7월에는 잠정 등급을 좀 통보를 드리고 이의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안에 저희가 평가를 마무리해가지고 최종 등급을 통보를 해드리는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물론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진행했던 좀 샘플리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금지급 아시겠지만 대금지급 총괄표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리스트로만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서류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현장으로 진행했다면 지금부터는 일단 리스트화된 자료를 일단은 충분히 저희 2월 말까지 내는 거에 자료를 다 주시고요.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신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샘플링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항목에서의 냈던 것이 오롯이 잘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점수 부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주신 서면으로는 평가가 좀 점수 득점까지는 좀 드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게 되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이제 정정해가지고 자료를 받는 식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봤던 평가 방법은 충분히 활용해서 서면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걸로 조금은 절차가 좀 변경됐다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삼아 저희가 실적 인정 기준을 좀 써놨는데요. 원래 있는 내용에서 바뀐 부분은 저희가 산업안전 예방 활동 지원이랑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 체결 이행 및 확산의 부분에서 일단은 올해도 100% 비협약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걸로 좀 넓게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상 아시겠지만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하고의 지원 실적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규상으로 저희가 일단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처럼 일부 비협약사에 인해서 좀 50%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협약사에 대상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협약소로 써 있는 50% 인정 내지 100% 인정되는 것도 저희가 원활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리스트를 좀 주실 때 이제 상생 지원 쪽으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주실 때 이 기업이 협약사인지 비협약사인지는 좀 최대한 구분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때 이게 비협약사라고 판단되는데 협약사로 주셨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정해서 한 번 더 요청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 평가 점수를 좀 조정해서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몇 년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었고, 아마 일부 좀 새롭게 좀 제출해 주시는 기업에 한해 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되면은 조금씩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협약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비협약사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실적을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견되면 작년 평가에서도 구두상으로는 좀 제외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좀 설명해서라도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비협약사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의 취지가 중소기업과의 상생 지원과 협약을 하겠다는 이상 비협약사에게 금융지원 내지 기술 지원을 했다는 것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 좀 맞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비협약사 기준에다가는 좀 명확히 해주셔야 50% 내지 100% 인정을 해서 점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 명확히 비협약사 점수에 인정하는 부분들만 잘 제출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개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좀 이번에 바뀐 부분 내지 명확히 하는 부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게 4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뒷부분은 제가 바뀐 부분 내지 한 번 더 말씀드릴 것들만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도급은 크게 파트 3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이 부분은 계약서를,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반영만 하시게 되면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파트 2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뭐 법 위반 예방 내지 좀 법 준수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운용하셨는지에 대한 평가라면, 마지막 3번째는 이제 그 상생 지원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협약사하고 이런 좀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좀 동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 일단 크게 3파트를 나눠서 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쪽을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페이지 수를 좀 불러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굳이 앞 페이지 PPT를 같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표준하도급 계약서 비교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도 잘 해주시고 있지만 신규로 이번에 평가 받으시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게시판에 보면은 그 양식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식 중에 이제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배포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조항 대비 평가 기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비교표의 형태로 좀 항별로 좀 구분해가지고 잘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점수도 0.5점 내지 1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표 잘 내주시고, 만약에 그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조항과 다르거나 아니면 좀 기업이 달리 사용하시고 계신 내용은 비고란에 충분히 좀 서술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이게 충분히 좀 소명되면은 감점이나 뭐 배점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명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를 드리려고도 하는 부분이니까요. 비교표 특히 비고란에 좀 충분히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원활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또 연동 계약이 좀 그 하도급법상 들어오게 되면서 그 공정위 그 보도자료 내지는 홈페이지 보시면은 연동계약이 좀 추가로 된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항, 표준계약서 조항에 보시면 연동계약에 한해서도 그러니까 연동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연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좀 표준계약서 상의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빠뜨리지 마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됐는지도 충분히 좀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비교표에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뭐 전자업종 기준이긴 합니다만 연동계약 조항들도 같이 신설된 그 조항 비교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6페이지에 있는 비교표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 조항의 비교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비교표에 있는 내용들 충분히 잘 서술해 주시면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셔서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은 지난 설명회 때도 한번 안내해 드렸고,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 이수 총괄표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하도급 대금 공시 대상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공시 대상 기준과 좀 정합성을 위해서 저희가 총괄표를 좀 일부 개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포털에 활용하시도록 올려놨으니까 이번에 제출해 주시는 2월 말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개정된 총괄표를 활용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2번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 부분 한 번 더 좀 제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번째로 이제 작성 근거라고 해서 증빙 자료 로우 데이터를 써놓긴 했는데, 그쵸?
저기 3번에 결제수단 대금일 총괄표 작성 근거로 증빙서류인데 증빙서류를 모두 올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로 한두 군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현장 확인을 하는 기업들은 가서도 까보겠지만 뭐 나머지 서면 평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샘플링 통해서 한 번 더 추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잘 소명이 되면은 점수 다 득점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올려주시는 뭐 충분히 잘해주시는 데도 있지만 혹시나 좀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작업이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샘플링에서 평가하는 걸로 한 번 더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그리고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부분을 상중하로 평가하겠다는 부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도 마련하고 운영 실적도 있는 기업에 한해서 상으로 부여해서 각각 1점 부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절차 마련을 했지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으로 평가하고 만약에 절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운영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작성을 그 증빙 자료들 충분히 좀 소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분쟁 조정 실적이 없거나 아니면 협력사 의견 청취한 실적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좀 확인서 형태로 같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저희가 없어서 못 내는 걸로 알고 점수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있는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양식 마련과 체결 실적 평가로 나눠서 하고 있는 만큼 양식 마련하시고 저기 체결 실적까지 있으셔야 점수 1점 모두 다 오롯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표준 그 비밀 유지 계약서 양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털 게시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충분히 작성해가지고 주셔야 저희가 좀 원활한 좀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별첨까지 있으니까 별첨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들어가 있는지도 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별첨 내용도 혹시나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양식과 다르다면 왜 다른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1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파트 2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파트 3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3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총괄표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금융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프로그램 운영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기 금융지원 총괄표 작성하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산업안전 예방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항목별로 어떻게 각각 1점씩 받아가는 것들 총괄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요청드렸고 효율성 증대 역시 이 부분은 뭐 양식 개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좀 평가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각각 항목에 맞게끔 구분하셔가지고 양식으로 잘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생협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7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 통해서 공동사업 지원 자금 등에 출연하는 것도 저희가 특별 지원에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기중앙회 통해 가지고 하는 것에 출연하셨으면 지원 비율 30%에 상향하면 만점을 받아갈 수 있는 지표는 동일하니까요. 이 부분도 있으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연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출연 금액에서 실제로 그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이 지원된 지원 비율 30%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아마 금융사 통해서 받으시는 좀 뭐 특별 내지는 뭐 혼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잘 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출연 금액 기준만 가지고 주실 경우에는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제로 그 중에서 협력사에게 보증을
내지 대출이 지원됐던 지원 비율까지 몇 %까지인지를 알려주셔야 30% 만점 내지는 앞에 간접 지원 같은 경우는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원 비율 만점 비율이 많게끔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도 요청드리지 않게끔 처음에 낼 때 좀 제대로 좀 잘 내주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혼합 지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크게 유사한데 여기도 지원 비율 50%까지 저희가 내시는 걸 가지고 만점 비율로 평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비율까지도 한 번 더 잘 챙겨가지고 내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0페이지 네, 기술 지원 금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 사례로 한 가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82페이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저희가 협력사가 보유하지 않은 고가의 실험 장비 목적으로 실험 장비를 무상으로 이행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에 한해서는 기술 지원 금액으로는 좀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술 지원 건수로는 좀 인정하는 걸로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공동으로 이렇게 내지는 좀 협력사가 기술 지원을 할 때 실험 장비 뭐 이렇게 기업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도 건수로는 좀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명확화했으니까요. 이런 지원 사항이 있었으면 좀 더 명확히 내지는 좀 주시면 점수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에 인력 채용 지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평가 기준상으로는 바뀐 것은 아닌데 저희가 85페이지에 불인정 사례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것지만 이 부분은 뭐 충분히 잘 내주시고 계신데 좀 그래도 명확히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술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채용된 인력이 재작년이 아닌 작년에 체결이 된 이제 채용이 된 사람에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거지 뭐 재작년에 채용이 돼서 그 부분이 계속 뭐 재직한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 실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 평가 연도에 해당하는 인력이 채용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저희가 인력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핵심 인력의 약간 장기 재직을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업종이면 건설 업종에 맞는 좀 특화된 좀 인력 지원과 같은 교육을 진행했을 때에 교육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서 협력사의 영위 업종에 맞게끔 성격에 맞는 직무 훈련이나 교육 실적을 제출해 주실 때 좀 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좀 공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법무나 세무와 같은 경영 지원 성격의 훈련 같은 거는 저희가 인력 채용 지원 실적으로는 좀 인정하지 않고 기타 저희가 협력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제 경영에 대한 지원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뭐 저희가 좀 좀 전반적으로 보는 평가 지표에서 평가 점수를 드리는 걸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 인력 채용 지원 파트에서는 좀 중복으로 제출해 주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채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도 결국 취지가 핵심 인력이나 좀 전문 인력에 한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 그러니까 채용이 이루어졌을 때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재직 기간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려는 취지로 좀 추가가 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86페이지에 이제 1, 2차 협력사 간 상생 협력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제출 자료 안내 부분이 좀 더 추가 명확히 됐는데 저희가 1월 말까지 제출하게끔 말씀드렸던 협약사 리스트에 있는 것과 당연히 리스트가 다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의 협약 평가를 받기 위한 협약사 리스트에 있는 협약사 명단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셨던
1차 협력사 내지 2차 협력사의 리스트가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담당자분의 좀 뭐 실수 내지 뭐 누락 때문인지 저희가 종종 작년 평가했을 때도 보니까 좀 리스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동일한 명단이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작성 방법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가 1, 2차 협력사 그리고 2, 3차 협력사 간의 체결 실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이제 평가 제출 자료로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합쳐가지고 좀 그 안내 제출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이때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 다 주실 필요 없이 어차피 저기 협력사 리스트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필요하면은 리스트화해서 요청 드릴 수도 있어서 일단 대표 협약사 사본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할 때 더 요청을 드리더라도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스캔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단 리스트화해서 주시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할 테니 1월 말까지 협력사 리스트만 잘 명확히 제출해 주시는 걸로 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1, 2차 협력사 그리고 2, 3차 협력사 간 평가 신청 실적은 올해까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건 이상만 있으면 일단 만점 부여하는 걸로 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두 번째 세션에서 공정위 사무관님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산을 하려는 취지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도에 대한 것부터는 조금 실적을 좀 올려가지고 평가해야 될 좀 유인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한 건이라도 평가 실적이 있으면 동일하게 만점 부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97페이지 보시면 97페이지에 저희가 산후통상지원부에서 이번에 이제 협력사에 대한 사업 재편 이행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추진하셨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효율성 증대 파트, 특히 8번째 협력사 매출 확대 도모 실적 부분에서 평가할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그러니까 그 점수 부여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실적이 있으시면 그 평가 항목에 맞게끔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협력사 대상 매입액 적극 조정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은 아닌데 제출 자료 안내, 그러니까 99페이지에 있는 제출 자료 안내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매년 진행해 보니까 약간 그 기업들마다 제출해 주시는 양식 내지 저출 서류에 좀 양과 질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필수적으로 좀 증빙 자료로 주셔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는 걸 이번에 좀 명확히 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좀 지난 그 대금지급 총괄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협력사 매입액 인상 요청 공문이나 아니면 조정 검토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매입액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적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설명 자료를 일단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를 좀 순차적으로 보는 걸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절차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두 번째로 저희가 조정 실적 리스트 좀 총괄표라고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대금지급 총괄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직은 리스트화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총괄표를 주십사 하는 걸로 올해 한번 취합해 보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양식화해서 좀 올해 하반기에는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조정 실적 인정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인상 금액 내지 인상 관련된 일자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지금도 잘해주시고 있는 데는 잘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적만 띡 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총괄표 리스트화된 거를 일단 주시고 그리고 샘플 자료를 일부 주신다면은 그거를 일단은 좀 저희가 신빙해서 믿고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추가로 샘플링 평가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더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공통적으로는 그 기본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 그리고 총괄표
그리고 좀 한두 군데는 좀 샘플을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필수로 좀 제출해 주시는 거라면 다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 기업에 좀 한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그냥 원래 요청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좀 진행했던 거라고 해서 리스트를 주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관련해 가지고는 하락을 해야 됨에도 그냥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경우랄지, 아니면은 하락했음에도 똑같이도 아니고 더 주신다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한해서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인상분에 대한 좀 설명 자료를 해당 기업에서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마 일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협력사 요청이 없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인상을 해줬다면은 그랬던 이제 좀 내용이라는 거를 좀 저희가 확인하고 리스트에서 좀 평가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해당 기업에 한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분이 왜 돼야 되냐면, 총괄표를 주실 때 저희는 협력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일부 해당하는 기업들은 요청을 안 했음에도 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원자재 가격 하락을 했음에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인상을 안 해줘도 되는데 뭐 그대로 줬다든지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총괄표 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좀 지출 내지는 좀 조정 실적으로 주셨던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대상 기업에 한해서 좀 제출하는 걸로 좀 구분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리스트화하고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평가할 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제출 자료 안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작성 유의사항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비협약사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비협약사 같은 경우에는 50%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명확히 좀 구분을 해가지고 주셔야 점수가 명확히 입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쭉 넘어가서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지원에서 말씀드린 그 효율성 증대에서 말씀드렸죠. 그 협력사에 대한 사업 재편 이행이나 에 대한 것도 이 부분도 한 번 더 직간접적인 지원으로도 저희가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평가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다시 대리점 평가 받으시는 기업에 한해서는 저희 쪽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행평가 요청 공문 같이 주시면 해당 기업에는 저희가 5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도급 분야에 가점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평가 받으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평가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겠지만 좀 더블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좀 요청 공문 같이 주시면 저희가 평가 점수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이번에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가고 좀 추가로 이렇게 자료 제출 받는 게 어렵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리점 평가까지 끝나고 나서 이 점수가 하도급 평가 점수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보다도 평가 일정도 많이 땡겨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좀 제출 서류 주시는 것들은 좀 기한 내에 잘 주셔야 저희가 좀 원활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이제 재난 가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코로나가 종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지난 1년간 좀 국가적으로 좀 재난 사항으로 볼만한 것들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 사항 없고요. 올해 실적 준비하는 거에 있음에도 혹시나 좀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협약 평가 받을 때 이 점수를 좀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지는 생겼을 때 바로바로 공지 드리는 걸로 진행할 테니 올해는 일단은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오늘 기준으로는 딱히 준비해 주실 부분이 없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산업안전 예방 지원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중견기업들도 3점이 배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역시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점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보시면 그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의 체결 이행 및 확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 기준과 제출 자료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크게 4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동 계약 체결 여부에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체결 대상을 좀 열어놓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평가 항목이 좀 뭐랄까요? 좀 신설 항목이기도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게 단연간에 좀 어떻게 하는 기조가 명확하게 되진 않다 보니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열려서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기업 수로 할 거냐, 뭐 체결 건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둘 다 열어놓고도 봤었는데, 올해는 연동계약 체결 여부를 협력사 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연동계약 대상 중에 비협약사도 포함해서요. 만약에 비협약사도 뭐 원래는 체결하지 않아도 됨에도 체결하면은 이 대상에 포함하는 걸로 봐서 한 건이라도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대상을 모두 분모 분자로 봐서 저희가 협력사 수로 카운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협력사 리스트를 모두 주실 필요 없고요. 협력사에 이 기업이 한 건이라도 연동계약을 체결했으면 협력사 리스트를 같이 주셔가지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가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동계약 체결 여부는 협력사 수로 이번 평가부터는 좀 통일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배점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부분 없습니다. 10% 미만, 50% 미만, 50%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평가 항목인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배점상으로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3점 만점이었는데 1점으로 좀 배점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119페이지의 배점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율은 동일하지만 증액 비율이 1% 미만 같은 경우에는 0점, 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0.5점, 그리고 10%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점. 이렇게 좀 물론 이 부분은 10% 넘어가도 1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배점을 좀 더 세분화했다는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 홍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까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회 이상만 좀 실시하게 되면은 저희가 1점 가점을 드리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연동제 확산을 위해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실적 준비하시는 것부터는 좀 더 차등화 해가지고 좀 더 실적을 쌓으셔야 득점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분화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무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는 이제 제출 자료 안내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대금 매입 조정 실적처럼 모든 자료를 다 주시는 건 한 번에 업로드해 주시는 건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역시 저희가 총괄표 형태로 먼저 받고 나중에 추가 자료로 샘플링 평가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약서 양식 주시는 걸로 저희가 실제로 잘 활용하고 계신지 좀 평가를 진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출 자료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계약 체결 여부 평가와 그리고 증액된 대금 비율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두 번째 이제 계약 체결 여부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연동 계약 체결 리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기업하고 연동 계약 체결하셨으면은 그 협력사 리스트를 주실 때 그 협약사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약이 뭔지, 그래서 계약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체결 리스트 형태로 일단 주시고, 그거를 좀 대표 협력사 두세 곳 정도 체결했던 그 계약서라도 증빙을 주신다면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계약 체결 여부 평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샘플링 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출 자료로 있는 것은 증액된 대금 비율 관련인데, 그래서 이제 평가 대상 기업하고 이렇게 대금을 어떻게 좀 지급했는지 등을 좀 정리한 리스트를 주시고, 그것도 역시 샘플로 일부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 진행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평가를 위한 부담 내지 좀 방법이 좀 이렇게 혼선 내지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좀 명확하려고 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평가 실적 자료 제출을 위한 설명은 좀 다 한 번씩 훑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세션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네, 두 번째로 이제 사무관님의 우리 내교 개정 내지는 올해 평가 준비하실 때 좀 필요한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말씀 듣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사무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송지원 사무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 2024년 12월에 개정된 협약이행평가 평가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로 152쪽에 있고요. 이번 평가기준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협약에 대해 2026년 내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협약을 이행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위 협력사의 협약 평가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분쟁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 구제 효과 반영이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같이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분쟁 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이 2점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조정 성립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건데요. 분모에는 성립 건수와 불성립 건수가 들어가고 분자에 성립 건수를 넣어서 산출합니다. 조정 취하나 출석 불응 등으로 인해 종결된 건수나 취하된 건수는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조정기관에 자료 요청해서 기업별로 조정 성립률 취합할 예정이고요. 조정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정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단체의 분쟁 조정 협의회 9개까지 해서 총 10개 기관에서 조정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 기관에서 진행한 조정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던 기업은 만점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하위 협력사 간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제조업이랑 중견기업 기준으로 평가 받으시는 기업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평가까지는 하위 협력사 간 협약 체결 실적과 평가 신청 실적의 점수를 부여했는데 내년부터는 협약 체결 실적 배점을 쪼개서 협약 체결 실적이 개선된 경우 0.5점, 평가 신청 실적이 개선된 경우 0.5점을 부여해서 총 1점이 부여됩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평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사항이라 직전 연도 대비 협약 체결 또는 평가 신청 건수가 한 건 이상 증가하면 만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위 협력사 중에 협약 체결이나 협약 평가 신청 실적이 많은 기업에 오히려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 취지에서 합의 협력사의 평가 신청 실적이 10건 이상이면 직전 연도 대비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만점 부여할 예정이고요. 신규 진입해서 직전 연도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내년에는 만점 부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칸에 있는 1, 2차사 및 2, 3차사 간 협약 평가 신청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평가 신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만점을 드렸었는데 저희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한 건에서 4건까지는 0.5점 그리고 5건 이상일 경우 1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점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가점 항목 중에 하도급, 대급 지급 조건 명시 여부가 가점 항목에서 삭제되었고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항목 100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예시와 같이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우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평가부터 실무적으로 평가 기준에 변화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연동제 확산 교육 홍보 지원 여부 항목 점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계획인데요. 올해 평가까지는 1회 이상 연동제 교육을 진행하신 경우 1점을 부여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동제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사 비율이나 교육 홍보 인원수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할 거고요. 두 기준 중에 더 유리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명 자료에 없어가지고 협약 포털에다가 이행자료 PDF 파일이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 저희 위원회가 진행하는 하도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건설, 용역, 제조 분야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받을 때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하실 때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 작성 항목 정보를 최신화해 주시고 하도급 거래 해당 업체만 선별해서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부정확하면은 저희도 계속 보완 요청을 해야 되고 조사 일정이 지연돼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수급사업자 명부 제출 시 사전 검증 꼭 해주시고 최신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정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저희 사무님께서는 잠깐 나중에 다시 자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입니다. 저희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 이한나 하도급 대금 연동지원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앞으로 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대금 연동지원 팀장 이한나입니다. 저희 연동제가 하도급법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협약 평가 관련해서도 가점 사항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을 나갈 때 설명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런 소개로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을 나갈 때 이런 내용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연동제 소개에 대해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연동지원본부 업무 관련돼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사업자 분들은 대부분 연동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1차 협력사 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실수록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사업자 분들께서는 수급사업자나 협력사 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전달하실 때 무리가 있으시거나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중립적인 부분에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정원은 2010년 10월 2일에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이 돼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는 현재 원재료 비중 확인서와 그다음에 컨설팅 연동 약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홍보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이민우 팀장님과 3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연동제 교육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시는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또 연동지원본부를 지정받아서 연동제 관련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지금 담당자분들께 메일로 교육 수요 조사를 하고자 하니까요. 회신 양식을 좀 저희 조정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좀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최대한 좀 다양하게 교육 설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과 포함해서 작년에 건설업 맞춤 연동제 가이드북이 좀 만들어졌고요. 또 질의응답서인 FAQ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내용과 예시를 좀 바탕으로 이해가 가능하시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 연동제 운영 지침이 제정돼서 그거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연동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연동제 관련돼서 가점이 좀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연동 약정 우수 기업 그 수상 선정이 되시면 2점 가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항목 중에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사업의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동제가 도입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점수를 가져가시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실적 관련돼서 저희가 좀 점수를 좀 높이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긴 한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원사업자 분들께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 지원 사업을 좀 홍보해 주시고 저희 원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좀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시 모집이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비용이나 절차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이런 사항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연동제 우수기업 포상입니다. 공정위에서 하고 있고요. 중기부와 같이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2014년에도 지금 선정되신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포상은 10개 기업씩이고요. 조정원에서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 1, 2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의 적합성이나 저희가 정량 지표에 대한 배점을 검토하는 걸 서류 심사의 주요로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 평가 또한 저희가 해서 포상 후보자를 공정위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서 용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기업이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 연동 우수기업 그 평가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2024년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대금 조정과 연동제 확산 노력 파트를 보고 있고요. 조정 같은 분야는 체결 건수, 그다음에 금액 조정 실적, 그다음 자율 체결 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율 체결 건수는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즉 주요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동 약정을 체결하셨다면 그걸 점수화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동제 확산 노력입니다. 여기 저희 이제 교육 활동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걸 저희가 또 따로 보고 있고요. 연동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입 초기다 보니까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지원 사업을 독려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적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저희 조정원의 연동지원본부를 좀 활용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한나 팀장님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 번째 세션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상으로 그럼 하도급 분야 올해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저희 협약이행평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기업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